테헤란이 내세운 완전한 승리의 약속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걸프만에서 일어난 일과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이란의 승리와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2026년 4월 23일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란의 허세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휴전은 연장되었지만 해상 공세는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돌고 있는 뉴스에서는 트럼프가 이란 정권에 진정한 평화를 제안하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시간을 제안했지만 그 시간은 독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바다는 봉쇄되고 무역은 압박받으며 이란 내부의 권력은 점점 더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권력 쿠데타에 대한 강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곧 전해드릴 예정이니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실시간 정보,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밀소날비스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이틀 동안 일어난 일들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연결해줍니다. 4월 22일 백악관은 트럼프가 어떤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든 이란 측에 통일된 답변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단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 자체도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란 지도부가 분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란 대통령 마수디 페사치키안은 미국이 항구 봉쇄를 유지함으로써 진정한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드라마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미국은 문을 여는 척하지만 여전히 정권의 목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란은 불평하고 반응하며 위협하지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한 나라가 협상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봉쇄 때문에 어떤 진전도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그 나라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란은 트럼프가 이란 측의 확실한 합의 없이 추가 공격을 중단한 직후 두 척의 상선 나포로 압박에 대응했습니다. 정권은 호르무즈 해협을 힘의 무대로 만들려고 했지만 국제적인 반응은 달랐습니다. 바로 여기서 혁명수비대의 허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란 정권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이미지를 팔려고 합니다. 사실의 흐름은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테헤란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봉쇄를 유지하고 기다리며 이란 체제 자체가 내놓지 못하는 해답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미국이 허락한 휴전의 연장은 전략적인 함정입니다. 겉으로는 경제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파벌 간의 다툼이 정권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온건한 제스처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차가운 계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허세는 힘을 잃고 이란의 목소리는 여전히 크지만 이제는 갈라져 있습니다. 이 내부 변화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혁명수비대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결정적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3월 에도 혁명수비대가 전시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체제 내에서 더 강경한 노선을 보장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조직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이미 국내 보안, 정보, 경제, 전략 기획까지 장악한 구조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사소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력의 신호입니다. 무장 세력이 단순히 정권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의 정치적 방향을 이끌기 시작할 때 내부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쿠데타가 존재하려면 연극적인 발표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쿠데타는 조용히 의사결정권이 제한되고 민간 정부가 무력화되며 정치적 지휘가 강경한 군사 지휘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돌고 있는 보도에서는 이런 변화가 단순히 군의 영향력을 넘어선 더 큰 무언가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소식통들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가택연금이나 공식적인 단절 선언을 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확인됩니다. 바로 혁명수비대가 이미 강경도선을 주도하고 체제를 통제하며 정치정부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가 아직도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그 체제는 점점 더 군사화된 기구의 모습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는 이미 쿠데타처럼 들립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정권은 이미 크게 약화된 상태로 2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4월 8일에 이란이 전쟁의 2단계 매우 취약한 상태로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장은 손상되고 에너지는 불안정하며 실업률은 높아지고 무역은 붕괴되고 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사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약 40%나 오른 상품들을 언급했고 새로운 시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봉쇄가 큰 타격을 주는 이유입니다. 선박과 석유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정권이 내부 체제를 유지하고 거리의 시위를 억제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라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정당성도 부족해집니다. 정당성이 부족해지면 탄압의 비중이 커집니다. 그리고 탄압의 강도가 커질수록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바로 무장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중간은 고립된 에피소드가 아니라 위험한 과도기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트럼프는 압박을 강화하며 기다립니다. 반면 이란은 선박 납포, 강경한 발언, 봉쇄 해제 요구로 대응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반응들 하나하나가 그 체제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테헤란이 정말로 여유 있는 입장에 있었다면 새로운 압박이 있을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힘의 과시무대로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휘부에 진정한 단합이 있었다면 미국이 통일된 대응을 기본 조건으로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민간 권력이 여전히 진정으로 통치하고 있었다면 혁명수비대가 이렇게 점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분쟁을 이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보고 있는 것은 정치적 붕괴를 감추기 위해 협박행위 뒤에 숨으려는 체제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시간이 무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는 폭격만으로 힘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봉쇄가 상대를 지치게 하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겠죠. 압박이 내부 분열을 드러내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권 자체가 더 강경해져서 더 많은 지지를 잃게 될 수도 있겠죠. 외부에서 바다와 경제적 압박을 통해 목조르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파벌 간의 갈등, 민간 통치의 약화, 그리고 지휘부의 군사화로 인해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더 이상 외부의 강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내부 질서가 유지되는 듯한 겉모습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허세가 바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항상 빠져나가며 지금도 둘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아야톨라 정권에게 상황은 매우 끔찍해집니다. 이란은 여전히 위협하고 여전히 반응하며 여전히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흐름은 다른 현실을 가리킵니다. 트럼프는 한꺼번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봉쇄는 휴전 자체보다 더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절박함이 느껴지는 반응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에서는 민간 정부의 손에서 점점 빠져나가 핵심 무장 세력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체제 내부를 더욱 강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은 자신감 있는 이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압박 속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 체제이며 세계 앞에서 허세가 무너지고 조용한 군사적 내부 쿠데타가 권력의 중심을 잠식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선 알베스 뉴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